적분 구간이 상수로만 되어 있다면, 즉 A부터 뭐 B까지 FT, DT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정적분의 결과 수 자체가 숫자, 상수임을 의미하니까 이 자체가 어떤 상수라고 두고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 값을 구해내면 돼. 함수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그거보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적분 구간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야.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를 기억해 두고 쓰는 게 더 유리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줄 거는 결과를 기억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고, 얘는 이제 과정을 보여줄 테니까 본 다음에 한 번에 그냥 결과만 가지고 쓰는 게 더 빠르고 유리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부터 숫자 B가 아니라 X까지 이렇게 적분 구간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놈을 적분했을 때 상황인 거죠. 요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요 경우에 대해서 요거를 미분하면,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 내용이야 지금. 이 놈을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럼 사실 우리는 알고 있기로 그 미분했다가 적분하든 적분했다가 미분하든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이 살아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죠. 근데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적분상수 없이 살아난다. 이건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 얘기랑 똑같은 건데, 실제로 결과를 내보면 이제 정적분 배웠으니까 요 놈의 부정적분 하나를 라지 F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된 거랑 똑같다 이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요 놈이 라지 fx 빼기 라지 f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로는 얘가 x에 대한 함수꼴인 거고 얘는 상수인 거지. 그러면 그걸 x로 미분하게 되면 라지 f 프라임 x가 되고, 요건 상수니까 미분하면 죽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 어디 갔어? 스몰 f를 적분했을 때가 라지 f 구조였으니까 라지 f를 미분한 건 뭐가 되는 거야? 스몰 f가 되겠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요게 살아나는데, 요 x가 마치 여기에 대입되듯이 fx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 과정 두 줄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바로 요걸 미분하면 요렇게 된다를 기억하고 쓰는 게 좋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정리해 주면, 문제에 적분 구간에 미지수를 포함하는 요런 꼴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두 가지인 거예요. 요런 놈을 문제에서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이렇게 미분을 해서 요렇게 쓰는 과정이 꼭 들어가야 돼요. 양변을 x로 미분하는 일. 두 번째는 요건 이제 부가적인 건데, 이걸 포함한 문제 중에 어딘가에 또 미지수가 또 하나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것이 x의 4제곱 마이너스 ax 세제곱 뭐 bx 세제곱 플러스 5 뭐 x 이런 것처럼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요 값을 구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 뭐를 이용하냐면
요 값이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양변을 미분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일은 반드시 적용이 될 거고, 특히 이렇게 미지수 같은 게 다른데 들어있을 때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용한다는 게 양변에 x 대신 a를 대입하게 되면 이런 작업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좌변은 무조건 얼마가 되겠어? 0이 될 거고, 이것도 a 대입하면 a 4제곱 빼기 ba 세제곱 더하기 5a 이렇게 될 테니까 그게 0. 그럼 이제 b 값을 찾을 수가 있죠. a가 숫자니까. 그래서 적분 구간의 미지수를 포함한 이런 문제를 만난다면 요 놈을 x로 미분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실제로 요게 포함된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그러니까 미분하는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요 미지수 값 다른 거 얻고 싶으면 이런 걸 이용할 때도 있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거랑 응용해서 같이 문제를 막 붙여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흔히 말하는 적분 쪽에서의 킬러 문제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정확히 좀 봐두시고, 그럼 요거에 대해서 내가 두 문제 정도를, 요거 하나 먼저 해주고, 이건 상수 취급한다 이 얘기는 뭐 단순하니까 요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기 가로 1번에 들어있는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를 간단히 하나 풀게. 402번 같은 문제. 다음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0부터 2까지 ft dt 이렇게 돼 있어. 요거 가지고 f2의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게 0부터 2까지 적분한 결과니까 이놈이 상수일 거다 이거야. 그래서 상수 모르지만 a라고 두자고. 상수 a라고 두자고. 그러면 요 a라고 두는 순간 fx라고 하는 함수는 4x 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a라는 함수 꼴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요 a가 얼마인지 알아야 구해내야 fx가 구해지는 거라 f2도 구할 수 있으니까 요 a 값을 구할 건데, 그 a 값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거죠. 아까 요 놈을 a를 0부터 2까지 ft dt라고 놨는데요. 그럼 a라는 것이 0부터 2까지 fx라는 모습을 이제 이걸 a라고 두면서 fx의 모습 형태를 이제 구해놨기 때문에 ft 그러면 x 대신 t만 집어넣으면 된 거니까 4t 세제곱 빼기 2t 더하기 a의 dt 이만큼의 값이 a인 거고, 그죠? 그럼 이걸 실제로 계산해보면 t 4제곱 더하기 t제곱 더하기 at의 0부터 2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a는 2 집어넣으니까 16, 2 집어넣으니까 빼기 4, 2 집어넣으니까 2a 이렇게 되는 바람에 마이너스 a가 12가 나와서 a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래서 이제 a 값을 구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fx는 4x 세제곱 빼기 2x 빼기 12라고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f2의 값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미지수 a라고 생각함에 의해서 fx의 형태를 딱 인식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a의 값, 실제로 a의 값을 그 함수 f 구해놓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a 값도 정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적분 구간에 상수가 들어가 있는 문제의 전형적인 문제이고, 만약에 이거 말고 여기에 따르게 뭐 이렇게 붙었다. 그럼 이걸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어서 상수항 쪽이 이거에다가 a 더하기 b까지 이렇게 써서 a 값 따로 구하고 b 값도 따로 구하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상수로 붙어 있는 놈들은 상수 취급만 잘 해주면 돼요. 자, 문제 없죠 이거? 자, 근데 이제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돼. 유형 6번입니다.
실제로 유형 6번에 아주 단순한 구조가 학교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형태 두 개를 내가 풀어줄게. 405번과 그 다음에 409번 이렇게 두 개를 대표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405번은 그냥 아주 일반적인 교과서에 있는 기본 문제고 409번이 발전 문제고 그런 거예요. 자, 405번 이건 이제 금방 풀 수 있어요. 2부터 x까지 ft dt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도 구하고 fx도 구하래. 일단 첫 번째 여기 미지수가 하나 들어있지. 그 미지수를 구할 때는 요 내용을 좀 이용해 보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x가 2가 되면 좌변의 함수 그 적분값은 함수 관계없이죠. 무조건 제로가 되니까 양변에 x는 2를 대입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양변에 x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적분값이 제로가 되고 2부터 2까지 적분했다 이런 뜻이 되니까 제로가 되고 2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값이 결정이 돼요. 자, 그럼 a 값이 결정이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라고 이제 써놓고 이제 fx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냐면 x로 미분하는 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외운다 생각하고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외워달라는 게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요걸 대입한 x 미지수는 대입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변이 fx가 되는 거고 요건 미분하게 되면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fx 그냥 구해졌죠. 그래서 a 더하기 f1 하면 되니까요. a가 이제 마이너스 4였고 f1은 이제 2니까 이렇게 정해지는 걸로 끝나죠. 자, 그럼 혹시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요렇게 문제가 났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끝도 미지수로 돼 있고 위 끝도 미지수로 돼 있는 형태라면 아래 끝은 숫자고 위 끝이 x로 있으면 이 x를 여기다 대입하듯이 fx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는데 중간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그럼 이런 경우는 이걸 x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써야 되죠? 그럼 한번 아까 이 과정을 속으로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볼까? 이게 라지 ft가 될 거고 적분 꺾기 들어가고 바로 이거 위 끝 이거 아래 끝 들어갔으니까 요거 대입해서 라지 fx 플러스 a 빼기 라지 f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x로 미분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걸 x로 미분하면 그럼 이렇게 붙을 거고 얘도 안 죽죠. 상수항은 죽었지만 얘도 안 죽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적분 구간이 미지수에 있으면 이거 대입한 거 빼기 이거 대입한 거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죠. 네, 여기는 안 죽는 얘처럼 죽으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요걸 갖다가 x로 미분하게 되면 요 위 끝도 미지수가 들어있으니까 살아있고 아래 끝도 미지수가 살아있어서 둘 다 살아있는 요런 모양이 된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죠. 자, 하여튼 뭐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도 되도록 빼요. 실제로 그걸 낸다면 409번처럼 낼 거니까 409번처럼 생긴 놈의 차이를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409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부터 x까지 여기 보니까 x-t의 ft dt 요 놈이 2x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ax 제곱 더하기 2x
여기서 fx를 구하고 싶은 거야. 무슨 차이인지 무슨 다른 뭐가 차이가 있는 거 잘 봐. 일단 이거부터 구해놓고 시작할게. a 미지수. 그러면 x 대신 얼마를 대입하면 1 대입하게 되면 이 함수 관계없이 제로가 되니까 첫 번째는 x는 1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1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0이 되고요. 1 대입하게 되면 1 대입하게 되면 1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 없어요. 4가 됩니다. 자, 이제 양변을 미분해야 되는 작업이 남았다고 이게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 지금 이제 어떤 이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걸 미지수라고 부르는 게 여기 잘 보면 알겠지만 이 적분 자체는 dt 즉 t에 대한 t라는 문자로 적분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t가 변수라고. 그러면 요 안에 만약에 다른 숫자 3이라든가 a라든가 x라든가 다른 이 t와 다른 문자나 숫자가 들어있는 건 그냥 상수 취급이 당하는 거죠. 마치 시그마에서 k는 1부터 n까지 해놓고 있다가 다른 문자 들어있는 건 다 상수 취급해버리듯이 적분 변수가 t로 돼 있는데 그거 이외의 숫자나 문자들은 전부 다 상수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t가 적분 변수이므로 t 얘랑 얘는 적분되는 문자 변수 맞는데 이 놈은 상수 취급을 받는다고. 그럼 상수 취급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 3이라는 게 있으면 3은 빼놓고 계산해서 나중에 곱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제가 이제 요거를 실제로 요 문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3줄 정도 쓸 거거든. 근데 조금 익숙해진 사람들은 바로 쓸 수 있게 연습하면 시간 절약이 2줄 쓰는 시간이 절약되니까 지금 그냥 쓸게. 그리고 직접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화살표 내가 그어줄게요. 자, 그러면 요 놈을 1부터 x까지 이거 상수 취급한다는 건 바깥으로 빼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해봐. x라는 놈이 요 안에서는 요거 안에서 적분교 안에서는 좀 멸시당하고 있는 거야. 상수 취급받는다고. 근데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이게 양변을 x로 미분하게 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온 이후에는 미분할 당시가 되면 x로 미분하는 거니까 x를 문자 취급해 주겠다는 거야. 그때는. 그게 조금 어렵죠, 이분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봐. 요거를 전개를 해. 전개를 하면 xft 마이너스 tft 요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 정적분 성질에 의하면 1부터 x까지 xft dt 빼기 1부터 x까지 tft dt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t가 적분 변수니까 요 안에서 x는 멸시당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x를 상수니까 빼주고 요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제 이렇게 된 게 쪼개놓은 상태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야. x로 미분. 그러면 얘가 이제 밖에 나오는 이상 x로 미분한다니까 나도 이제 미지수야 라고 어깨를 딱 펴고 얘랑 곱하기 꼴에 이제 함수를 미분하는 걸로 생각해. 곱의 꼴이 미분되는 거야. 자, 그럼 미분 해볼게요. 양변 x를 미분하면 요거 미분 1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그러면 x t 자리에 무조건 x를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fx 여기까지가 곱의 꼴로 미분된 거 빼기. 자,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t 자리에 x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x, f, x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우변은 미분하게 되면
어디 갔어요? 이놈이죠. 미분하게 되면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는 동안 요 놈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미분을 했는데 결과가 그러면 요거는 요거 이렇게 남았으니까 아직 문제가 끝난 상태가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x 찾으려면 요걸 또 양변을 x로 미분을 해야죠. 그래서 양변을 또 x로 미분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구조는 미분을 2번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다. 그런 얘기야. 자, 이제 요걸 x로 미분하면 fx가 되겠죠. 요걸 x로 미분하게 되면 이제 12x 빼기 8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미분하는 과정을 거쳐서 fx를 찾게 된다. 자, 여기에서는 f-1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 문제에 주의할 점, 아까 말했을 때 이게 t에 대한 적분 변수로 돼 있을 때 t가 미지수 입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서는 x는 상수칙을 받아서 이렇게 쪼개기를 해서 바깥으로 분리해내는.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익숙해진 사람은 바로 요 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x 바깥으로 쫓겨나고 ftdt와 tftdt.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가능한 작업인지 봐봐. xft 빼기 tft 쓸 건데 x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1부터 x까지 ftdt 빼기 1부터 x까지 tftdt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양변을 x로 미분하기 딱 직전까지 한 줄로 쓰게 되는 거니까 이 두 줄을 실제 시험 볼 때, 내신 풀 때는 이 두 줄 쓰는 게 시간이 아깝다 이 얘기야. 한 15초, 20초 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문제라 이렇게 가서 쓰고 여기서부터 이제 미분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대신 바깥으로 빠져나온 이후에 x로 미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나도 x야. 고백 걸로 해줘.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뭐 이런 거 할 때 배운 내용이 저거고. 그래서 하고 정리를 하고 나도 얘가 안 사라집니다. 얘가 안 사라지면 또 한 번 미분하는 작업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미분하게 되니까 요 409번 문제를 정확히 잘 봐주시라고. 그래서 요거는 요 문제 하나는 캡처를 해둘게요.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아이고, 잘못해서 사진 찍히는데 여기가 찍혔다. 어떡하냐? 내가 옛날에 한번 보여줬죠? 저 멀리 지평선에 섬들도 보이고요. 갈매기들도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정빈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니? 루탑? 응?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답 넘어가려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나간 거예요. 잘 그렸지? 5초면 그리잖아.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이 내용은 근데 사진에 딱 요 모습으로 찍혀 있어가지고 나중에 놀라지 않도록. 너무 중요한 문제야. 너무 중요한 문제야. 이거 이외의 문제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게 왜 어렵다고 그러는 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얘기했는데 fx라는 함수를 두고 요놈을 미분하게 되면 요렇게 쓰거나 y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보고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쓰거나 하는 거는 뉴턴식 미분 표현 방법이라고. 뉴턴이 쓰던 방법이고, y를 x로 미분합니다 라고 쓰는 이 표현은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수학자의 표현이지. 근데 여태까지 앞에서 미분하고 막 이럴 때는 다 y 프라임, f 프라임 x 이렇게 쓰는 바람에 이렇게 미분한다의 표시를 자주 하지 않아서 조금 덜 익숙하지만 얘도 이제 우리 이거 배우고 나면 입장에서는 그냥 x로 미분하였습니다의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자, 지울게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는 정적분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극한 형태. 그러니까 제목으로 좀 적기가 길어서 그런데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의 극한. 근데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하면 이 내용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풀 수 없음. 미분계수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 이 극한이라고 하는 이 극한 형태가 미분계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라 극한의 모습을 보고도 미분계수를 못 떠올리는 사람은 어차피 못 풀어요. 그래서 기억을 다 하고 있겠지만 형태라는 게 이 두 가지 형태였었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a 이런 꼴을 보면 자연스럽게 요거에 대한 얘기임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리미트 x가 아주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fx 빼기 f y 변화량 이렇게 쓴 게 이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 써줄 이 내용이 이렇게 극한이라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야. 대신 그걸 쓰는 중간에 정적분 표시처럼 뭔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미분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뭐 우리 왜 이런 거 있을 때 뭐 3h 같은 거 들어있고 하면 변형하는 것도 다 기억나요? 여기도 x-a인데 여기가 만약에 x-세제곱 빼기 a-세제곱 꼴이면 인수분해해서라도 a 요게 같아지도록 변형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거 다 포함해서 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거기 있는 모습을 하나 보여주게 되면 아예 그냥 앞으로 가서 정리할게요. 그 10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든지 100페이지로 가보면 적분과 미분 관계 7-3이라고 돼 있는 게 좀 아까 한 거고, 그 밑에 네모 박스가 있을 거야. 그 네모 박스 밑으로 내려오면 가로 1번이 좀 아까 푼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이 얘야. 가로 2번이 얘인데 그걸 한번 두 가지 형태를 적어줄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a부터 x 플러스 a의 ft dt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앞에 했던 거 적분 구간이 미지수 들어있는 함수, 그걸 할 때는 그 중간 과정 2줄 정도 있었던 거를 빼고 그냥 결과를 기억해서 쓰는 게 좋아 라고 했었지만, 이렇게 이제 이 얘기는 아까 중간 결과를 중요시해라. 중간 결과가 아니라 중간 과정을 중요시해라. 결과 외우지 마라. 이거는 그냥 직접 자기가 그 결론까지 써가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중간 과정도 봐두시고.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요걸 쓰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 놈을 x분의 1을 그냥 x분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게 분자에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절대 적분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미분 얘기야 다. 실제 적분하는 게 아니라고. 왜인지 얘기해 줄게. 중간 과정 쓸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요 f, 스몰 f를 만약에 적분했을 때를 라지 f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야. 적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분했을 때를 라지 f라고 하면 요까지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결국 아까 이 정적분 정의대로 쓰게 되면 요렇게 적분이 된 놈을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라지 f x 더하기 a 빼기 라지 f a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 이 모습이 그냥 얘라고, h가 그냥 x라고 써 있는 거고 f의 a 더하기 h가 f의 a 더하기 h인 거고, 그러니까 x가 h인 거야. 그 다음에 fa가 얘인 거지. 그럼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라지 f 프라임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스몰 f a 실제로 접근한 일 없이 스몰 f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형태를 기억하지 말고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써가서 요거 나올 때까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바뀌어. 예를 들면 이 문제 똑같이 나왔는데 여기가 뭐 예를 들면 a 더하기 x고 여기가 a 더하기 2x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요거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의 a 더하기 2x 빼기 a 더하기 x 이렇게 돼서 우리가 미분계수 변형에 해당되는 형태의 모습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얘가 얘야 이렇게 외워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써야 되겠다? 마이너스 fa 더하기 fa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2fa 빼기 fa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마이너스 들어갈 수도 있죠. a 마이너스 x처럼.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형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미분계수의 구조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정리해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라면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냈을 때 이 얘기야. 그냥 그것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이것도 바로 그냥 거기 기본 모양을 가지고 써볼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제 x가 0으로 갈 때가 아니라 이제 x가 a로 갈 때 이런 거죠.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a부터 뭐 x까지 ft, t 이 모양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똑같은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여기 분모 이게 적분됐을 때 라지 f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니까 리미트 이렇게 써지게 되죠. 이거 아주 전형적인 예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라지 f 프라임 a가 되는 거고 결론을 그러면 스몰 f a. 그러니까 이 문제는 스몰 fx에 해당되는 함수를 써주는데 여기다 집어넣고 적분하지 말라는 거야. 함수를 알아도. 왜? 결론이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그 함수 주어진 함수 그대로 이용하기만 하면 돼. 적분한 일이 없는 거야. 그 문제의 특징이죠. 정적분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극한. 이렇게 제목을 단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뭐 문제로는 어렵지 않아.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 자, 412번 문제로 그냥 하나만 할게요. 앞에 위에 있는 거는 좀 아까 이 과정 그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면 다 풀 수 있는 거고. 412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h부터 1+h까지 그때 3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a 요 놈을 dt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8입니다. 자, 출제 의도가 뭐냐? 얘 적분할 수 있는 거 맞지? 이걸 적분한 다음에 1 플러스 h 대입하고 1 마이너스 h 대입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적분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요 놈이 적분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라지 ft 이렇게 그냥 가정해라. 그러니까 결국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라지 ft의 1 마이너스 h, 1 플러스 h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 h가 0으로 갈 때 라지 f의 1 플러스 h 빼기 라지 f의 1 마이너스 h 그러니까 이 놈을 스몰 ft라고 생각해라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하면 h분의 h 1 빼기 마이너스 1 2f 프라임 1 요걸 요구하는 거죠. 2 라지 f 프라임 1 이거만큼이에요. 그러니까 2 스몰 f 1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실제로 적분한 일 없이 여기다가 1 대입한 거야. 이게 스몰 f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5 빼기 a 이렇게 얘기해요.
그 놈이 8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 4가 될 거고 a는 1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극한 형태를 띈 요 놈은 적분을 실제로 하는 일은 없다. 미분 계수, 즉 미분 문제에 해당되는 얘기. 그래서 이걸 실제 적분한 다음에 1 플러스 h 대입하고 1 마이너스 h 대입해서 h에 대한 방정식 풀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혼자 막 뻘짓하겠죠. 3차 나왔는데 대입해서 해봐. 1 플러스 h의 세제곱 막 적분 저기 전개하고 계산하고 있을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복잡하다고 중간에 계산을 멈추고 다른 문제 풀겠죠. 2, 3분 지나갔는데. 자, 이건 형태를 잘 봐주시라고. 자, 됐죠? 이제는 뭐 나머지 다 지금까지 한 문제들에 대한 이제 요거 극한 형태 정리 문제를 하나 더 보여줄게. 요건 내가 캡처 안 했는데? 캡처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캡처해야 돼. 자, 이제 유형 8번 이제 미분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더 해볼게요. 미분에 관련된 문제.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의 극대극소. 요거는 이제 학교 내신에서는 잘 갖다 내는 문제이니까 일단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종합해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이제 판단 가능할 거예요. fx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6t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 dt 이제 요 놈이 있어요. 요게 x는 2에서 극대값 9를 갖습니다. 그럼 우리 미분 배웠을 때 했던 내용을 여기다 조금 정리할까요? 요 말이라는 게 힌트를 2개 주고 있는 거죠. 함수값이 9예요. 요 말과 2인 자리에서 미분 계수는 제로가 돼요. 이런 힌트죠. 그럼 힌트 2개, 문자 2개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fx를 보고 극대극소 얘기가 나왔다는 건 f'을 찾으라는 얘기와 동일한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미분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정상적인 거지. 그러니까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은 f'x가 되는 거고 요게 아까 했던 적분 구간에 미지수 포함한 놈을 x로 미분하면 이 얘기니까 t 대신에 x 대입해서 쓰듯이 썼던 거니까요. 6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f'2가 제로가 되니까 f'2가 제로가 되니까 2 집어넣으면 24 더하기 2a 더하기 b 이게 0이 된대요. 자,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적분하게 되면 다시 fx 꼴이 살아나는데 fx는 2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런 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f2가 9라는 힌트를 대입하면 좋긴 좋은데 문자가 c라는 놈이 생겼으니까 부족한 거 아닙니까? 한 개의 힌트는 어떻게 찾죠 그럼? 이런 모양을 보면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리라고 했을 텐데 양변을 미분하는 일과 적분 구간 아래 끝, 위 끝이 똑같다면 0이 된다. 즉, 요 식에서 이미 말이 없어도 요거에 대한 힌트는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해야죠. 이제 미지수 계수 3개, 관계식 3개 다 됐죠. 자, 갑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온대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a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게 이제 0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f2가 9가 됩니다도 같이 쓸까요? f2 2 대입하면 8이 16 2 대입하면 4 그러니까 2a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c를 없애주는 게 얘랑 계산할 때 조금 편할 것 같으니까 그냥 빼버리실까요?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18 2분의 3a 그 다음에 3b 이건 0이 아니다. 9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계식이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4라는 관계식 하나와 요거는 이제 여기가 있으니까 좀 기분이 나빠서 2배를 해주면 여기 2배 해주면 3a 2배 해주면 6b 요거 넘으면 마이너스 9인데 2배 해주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요거 이제 뭐 6배 할까요? 12a 6배 6b 6 숫자 너무 크다. 2배 3배로 갈까? 그냥 6a 플러스 2b 3배 해야죠. 3배 마이너스 72. 그 다음에 3a 2배 해야죠. 6a 12b 마이너스 36. 빼주게 되면 9b 36. 그럼 b가 4가 되고요. b가 4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28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c까지 구하게 된다면 a가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4, b가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3. c는 13 되나요? 숫자들이 왜 이렇게 커? 잘못 그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서는 a하고 b만 더해서 쓰면 되네. a하고 b만 더해서 쓰면 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만큼으로 fx까지 구해서 아예 쓸 필요는 없었네. 그러면 이거 c 이용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 네, 함수값이 주어진 상태라 fx를 쓰고 난 다음에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a와 b를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형태처럼 보이는 문제. 근데 이제 극대극소 문제는 미분하다. 즉 얘를 미분하는 작업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9번에 있는 것도 하나를 더 해볼 텐데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학교 시험에 났던 걸로 하나 보여줄게요. 419번이요. 요게 기출문제로 학교 시험에 냈었어. 한번 같이 해볼게. 그리고 나머지 다른 문제 하나 해보고. 419번은 2차 함수 그래프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gx라는 함수를 정해줬는데 이 gx라는 함수가 x부터 x 플러스 1까지의 ft dt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gx의 최소값은 자, 그러면 지금 요 fx라고 하는 놈의 그림을 보고 완전히 완벽하게 쓸 순 없지만 최고차 함계수가 a이고 0과 3을 지나간다는 걸로부터 요 정도까지는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 gx라는 놈의 최소값을 찾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요 놈이 f를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양변을 미분하는 작업을 한번 해봤더니 아까 한쪽에만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경우라면 얘를 그냥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래쪽도 미지수가 살아있으면 그놈도 살아있게 되죠. 그러니까 f의 x 플러스 1 빼기 f의 x 이렇게 살아있게 된다. 상수항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f의 x 플러스 1은 a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적히겠죠. 여기 x 플러스 1 들어가고 여기도 x 플러스 1 들어갔으니까 빼기 a의 x니까 그냥 x 빼기 3 이렇게 되네요. 요걸 정리해주면 a로 묶고 나서 x제곱 죽어버릴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x하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x가 되니까 2x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하고 여긴 상수항이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최고참 계수가 이렇게 생긴 걸 보니까 양수인 것까지는 분명하니까 이건 양수이고, 이렇게 되니까 G'이 0이 되는 곳이 그 극대나 극소가 되는 자리이니까 X가 1인 자리가 극대 극소 후보죠. G'가 0이 되는 자리니까. 그럼 여기 양수인 관계로 X가 1보다 커지면 전체가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X가 얼마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1보다 작은 숫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감소 증가니까 여기가 이제 최소 위치가 되는 거지. 따라서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x가 1일 때가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G1 이게 최소값이 되죠. 419번의 정답은 3번. 그래서 이것도 미분이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 문제만 확인을 해볼게요. 417번 보이지? 417번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보시기 바래요. 요거는 미분을 한 방에서 안 끝나는 문제라고 아까 얘기를 했던 그런 모양인 걸 알아두면 좋겠어. 혹시나 조금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까지는, 그걸 갖다가 그 x 대신 0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이미 당연히 성립하는 게 좌변 우변 보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분만 잘하면 되는데, 요걸 한번 미분하면 쪼개 쓴 것부터 할게. 쪼개 쓴 거면 x 바깥으로 빠지고 0부터 x까지 ft dt 빼기 0부터 x까지 t ft dt가 4분의 1 x 4제곱에 여기까지 써준 거죠. 이 상태에서 양변 미분하면 0부터 x까지 ft dt 플러스 x의 fx, 요거 미분하면 x의 fx, 요거 미분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지워지고요.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니까 fx는 3x 제곱 빼기 6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이때 fx의 최소값은 혹은 뭐 당연히 아래로 보여기 이차함수니까 쓸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정적분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얘기는 다 됐는데, 혹시나 이제 나중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 주기성에 관련된 표현, 주기 자체가 아니라 주기 성향에 대한 표현, 이 표현 들어있는 문제는 요 한 구간 내에 있는 적분값만 이용해서 나머지 그 반복되니까 그런 모양, 똑같은 모양이 몇 개가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주기성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활용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넓이 구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게 fx예요. 그러면 이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하게 되면 이 그림과 x축 사이에 이 넓이만큼에 해당되는 숫자가 적분값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거를 혹시나 문제를 요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 그림을 왼쪽으로 만약에 P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똑같은 자리가 이제 P만큼 이동한 거니까 여기가 A-P 자리가 되고 여기가 B-P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Y는 fx라고 할 때 얘는 x축 방향으로 그 마이너스 P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이 식이 f의 x 플러스 P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게 똑같이 이 부분을 마이너스 P만큼 이렇게 움직여간 거라고 생각해 보면 함수가 똑같이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도 이 부분 넓이를 구한 것과 같은 값이 되죠. 그러니까 함수를 적분할 때 이걸로 하기가 좀 힘들면 평행 이동을 시켜서 단순한 위치에서 하거나 조금 함수 반대로 거꾸로 함수 쪽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거예요. fx라고 써 있으면 간단하지만 x 대신에 x 플러스 p가 대입됐다면 좀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함수 모양으로 손해 봐도 혹시 구간상의 이득이 있다면 이렇게 바꿔서 평행 이동을 통해서 같은 값을 찾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우함수, 기함수 특성, 주기성을 활용한 모양, 평행 이동을 포함한 모양 그 세 가지를 종합하면 이제 넓이 문제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뭐 이거는 그냥 내용만 하긴 전혀 다루지 않아서 빼긴 좀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적분까지 내용이 다 끝났고요. 419번까지 풀면 되는데 혹시 실력 완성 그 문제 중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문제는 조금 풀어보기 바랍니다. 421, 22 421, 22 그 다음에 25, 27 그 다음에 29, 31 이렇게 6문제는 연습을 좀 해보고 오기 바라요. 질문 받을게. 자, 그래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정리가 됐으니까 금요일날 이어서 하겠습니다.